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배다리 도서관, 안중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 의원님 준비하셨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599쪽 보시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이제 예산이 똑같이 이제 편성을 하셨어요. 산출세역에 보면은 평생학습 시책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대해 보면은 600을 세웠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600을 세웠어요. 예, 예, 예. 그 시책 추진이 무엇인가요? 시책 취지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은 뭐 평택시, 재단 예. 설립 등 시책 업무에 대해서 600으로 이제 세우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예, 전년도에. 예, 예. 그러면은 올해도 재단 설립 등에 관한 시책 업무에 대한 추진비인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지금 재단 설립에 대한 시책 업무의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요? 재단이요. 네. 현재 이거에 대해서 지금 600을 세웠고 올해도 600을 세우셨거든요. 예. 그 현재 그 재단은 지금 그 경기도하고 이제 추영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일부 지금 2월 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내년도에 KDI 경기 연계 그 연구원과 완전 용역을 치러가지고 그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좀 비고란에다가 네, 예. 그러한 거를 이제 좀 적어주시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평생학습 시책 추진을 어떻게 했는데 똑같이 세웠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년도처럼 뭐 재단 설립에 대해서 업무를 편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게 진행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됐다는 걸 좀 명시를 해주면은 좀 더 나았겠다. 저희가 그럼 전국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된 지 언제 됐나요? 여기 보면 회비가 이제 400만 원씩 산출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 올해. 네. 언제 선정이 됐죠? 평생학습 도시로? 그거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회비 년도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의무적으로 이제 저희가 회비를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몇 년도에 좀 선정이 됐는지. 예, 그거는 제가 네네. 알아서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0쪽에 보시면은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삭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예, 예. 산출 내역에 보면은 전년도에도 그랬듯이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이 인원이 전년도에도 보면은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우지 않았고 보면은 그 밑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 수당으로 해서 140명이 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그 양성 과정이 이미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운영할 수 있다 학습 매니저가.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세우지 않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 양성 과정이 이제 스마트 단기 과정으로 다 프로그램이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스마트 양성 과정으로 예, 넘어갔다는 예, 얘기죠. 예. 그쪽에서 그래서 교육을, 예. 이번에 여기에다 그러면 양성 교육은 있는데 예, 예. 그 다른 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예, 과로 거기서 교육을 넘어가서 시킵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예산을 안 세우셨다는 예,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습 매니저 활동 수당이 전년도에는 3만 원씩 해서 2명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 올해는 보니까 최저 임금으로 해서 1,670원씩 해가지고 140명으로 돼 있어요. 예예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동된 그거를-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예. 그게 이제 2023년도 평택시 생활 그 임금 그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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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전년도에는 3만 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활동 수당이 돼 있었어요. 예. 그 학습 매니저가 지금 여기에는 평택시 생활 임금 적용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근데 전년도에는 왜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되었는지, 이게 예예. 똑같은 매니저 활동 수당이잖아요. 예예. 근데 시간제 활동비가 예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예. 아, 이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네네. 저기 의원님께 저기 별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습 매니저 활동 역할이 어떤 건가요? 좀 그 전문성이 학습- 있어야 되나요? 학습 매니저먼트 이제 예.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각종 뭐 박람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그 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기에 그 평택시 생활 임금으로 해도 이분들이 이 활동에 있어서 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전년도에는 3만 원으로 해서 이미 나갔을 터인데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이 3만 원씩 받다가 예. 10,000원으로 임금으로 책정되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네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611쪽 보면은요.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집행률이 21%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제 똑같이 이제 뭐 도비기 때문에 내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한 거는 알겠는데요. 네. 이 예산에 대한 그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도비도 있고 이제 시비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아마 조금은 조금 딜레이돼서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우리가 추진했는데 좀 실적이 언제 잘 내려오는데 21%죠. 그러면 이달까지 12월까지 해서 이거를 다 집행률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12월까지는 그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음. 624쪽에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은 차량 렌트카비가 있어요. 예, 예. 82만 5천 원씩. 예.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을 하나요? 이용을 하나요? 예, 예. 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리스하는 경우도 있고 렌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에서도 그 차량 부서 회계과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리스라든가 렌탈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공모를 해서 네. 그 차량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차량을 네, 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서 뭐 공모를 해서 차량에 대한 공모 같은 것도 있는데 이곳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나요? 네, 저희 공공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공공기관이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 그 1,000만 원 정도씩 나간다 한다면 예. 이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예. 이렇게 렌트를 할 것이 아니라 예, 검사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예. 것이 좀 우리가 세비가 덜 예, 들어가는지에 예.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한번 면들이 검사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관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네. 몇 페이지였더라? 6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 박람회 추진은 매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과물들을 이제 시민들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민들과 먼저 공유하는 이런 계기를 어떤 식으로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연초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그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그렇게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 박람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람회 추진하는데 우리 체험 부스가 매년 55개 정도 부스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조금 상황에 따라서 참여율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좀 더 그 시간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공연 참가팀들이 예, 이거에 대한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연 참가하는 그런 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홍보비가 현수막이면 각 부스마다 다 현수막을 여기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홍보비는 우리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저희는 뭐 SNS나 뭐 그런 데 지도를- SNS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홍보지를 통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신문 보도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 가서 이게 뭐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서 직접 목격을 하고 보더라도 뭔가 좀 활용을 좀 더 극대화시키면 참 좋은 예, 예. 행사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예. 너무나 좀 이거 사업 내용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잘 짜져 있어요. 근데 너무 또 타이트하게 짜다 보면 뭐 행사에 좀 극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약간 좀 저해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뭐 예. 잘된 행사 같은 부분은 과감히 좀 반영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야간학교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죠? 이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5군데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 인건비하고요. 예. 교사 인건비하고 교재비하고 기타 관련된 그 재료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 우리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이라고 했는데 주 교육 내용이 문해교육에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이분들이 이제 가정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규 학력을 갖다가 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그 대다수예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문해교육 위주로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엔 문해교육 지원하다 보면 예, 예, 609페이지 보면 예, 예. 찾아가는 우리 그 마을 서당 운영이라고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5개소라고 했는데 찾아가는 마을 서당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일주일 찾아가는 그 서당 문화도 그 프로그램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그 성인 문화에 관련된 비문화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 한글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가서 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단지 이제 교육을 시키되 이제 거기 이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별도 우리 평택시에 예, 문예계 교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얼마간의 이제 그 강사료를 이제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이 거기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 교육을 하는 건가요? 10회 이제 정도로 이제 했는데요. 한 교육비로 따지면은 우리 한 6만 원 정도의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비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서당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마을 회관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면 마을에 그 마을에 가서 네. 교육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회라 그러면 뭐 6개월에 10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간, 그 교육 그 문예사들이 저희가 이제 그 해당되는 분들을 초청을 저기 선발을 해가지고 직접 그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가서 그 해당 분들을 그 문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올해 기간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이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 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네. 찾아가서 잘만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에게도 상당히 좀 효과적인 좀 프로그램일까 싶어서 좀 설명을 좀 듣자고 하는 겁니다. 네, 죄송한데 저기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좀 그 성인 문화의 그 워크숍 한마당을 취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한글 깨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시 같은 거를 많이 써가지고 전시회를 해가지고 많이 호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상도 해서 시장님이 이제 상도 드리고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어르신들 재밌을 것 같아요. 내용 보면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뭐 골든벨도 해보고 하면 네. 상당히 좀 참여도 좋고 어르신들의 좀 그런 부분들에서도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좀 활성화하는데 많이 좀 시간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6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 상근직이 있는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성 그 일하기 센터가 이제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고요. 고용노동부에서요. 예, 하나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사업에 대한 그 종류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주로 사업이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시키는데요. 직업 서류도 검토라든가 MBTI, 그러니까 MB 취업 전략 등 MBTI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 유형별 지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제 맞는 그 매칭, 그러니까 그 회사를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큰 사업을 뭐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통비라든가 간식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추가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고용지원센터가요? 네,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예, 예. 근데 일하기 센터 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 네. 이거를 통해서 취업을 좀 일으키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체하고 인턴에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턴이 한 3개월 정도를 갖다가 그 다니게 되면은 한 3개월에 이제 월에 한 80만 원씩 들여서 한 번에 240만 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서 6개월 이상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80만 원을 그래가지고 한 3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한테 6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그 지원해주는 거는 그 지금 셀센터 연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서 그 임금 차액 발생으로 시에서도 보조를 하는 거고요. 네. 아무튼 너무나 우리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만 우리 진행을 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뭐 제가 좀 먼저 뭐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은 제가 깊게 고민하고 한번 여쭤볼 말은 따로 좀 질의드리고 실은 지금 오히려 제가 설명드린 분은 이 부분에서는 심의를 할 때 개수 조정을 할 때 뭐 이의는 없어요. 근데 네. 실은 질의드린 외쪽으로도 개수 조정이 이루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거기 예. 참조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도서관 건립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분 6회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뭐 6회를 꼭 회의를 열어야 되는 건가요? 법적 사항은 전혀 아닌데요. 저희가 현재 5개 도서관을 5개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어서 또 도서관마다 특성과 또 기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5개 도서관 전체에 6회입니다. 그래서 한 도서관별로 1회 혹은 2회 정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여쭙고자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우리 그 도서관 건립 추진 협의하고 도서관 건립 추진 민간인 국외 협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분당 450만 원씩 좀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도서관 건립 추진 협의 이거는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가는 협의고 하나는 네. 민간인 추천해서 가는 예. 협의고 민간인 국외 협의는 그러면 한 분만 가시나요? 갈 네. 때? 요 사항이 저희가 이제 고덕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국제적 수준의 상징적 건축물로 좀 건립을 하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그 설계 공모 방식을 국제 설계 공모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해외 도서관을 이제 실질적으로 외관만 보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실무자 2명과 이렇게 해서 좀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무자도 같이 동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실무자 2명하고 같이? 네, 전문가랑 해서 잘 다녀. 그 예, 요거를 같이 할 수 묵지 왜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나. 아, 항목이 달라서 항목이 계산, 달라서? 네, 계산 항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뭐 증감 사유는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정확히 왜 예산을 좀 감액을 해서 올렸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긴축 재정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은 좀 줄었지만 뭐 다양하게 공모 사업이나 비예산 사업을 좀 추가해서 시민들에게는 이제 서비스가 좀 많이 축소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비 지원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타 저타 예산이 편성하는데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우리 6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출판 플랫폼 뭐 전년도하고 변사항이 없는 거죠? 네. 예. 어떠세요? 이 기반 조성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이번에 그 신규- 전에는 어. 그 전에는 공모 사업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사업 범위를 조금 확대시키면서 올해 시 예산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다. 네, 2015년부터 음,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계속 공모 사업비로 이루어졌었고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아예 그냥 공모를 하지 11호 않고 신규로 편성을 해서 네, 했다. 네. 근데 올해도 이 시 예산과 공모 사업비 합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어디 출판 사업 활성화가 주 목적인데 어디 잘 이루어지나요? 시민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뭐 16년 동안 시에서 철새처럼 살았는데 평택에서 평택의 옛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걸 또 그림으로 그리면서 평택에 애정이 생겼다라고 출판 기념회 때 말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좀 막 정성을 가지고 이 시책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구소 사업의 연계 출판 제작에 대해서 그 역사의 큰 자료로도 남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게 저는 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601조 아까 최선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운영이 전년도에 2023년도에 처음 실시한 건가요? 601페이지. 평생학습 운영에서요. 예, 거기 보면은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이 23년도에
저 신규 사업으로 된 건가요? 이게 안 됐고요. 23년도에만 이제 예산이 세웠던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스마트 단기 과정으로 통계목이 변경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계속적인 양성 과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게 이제 여기 스마트 강좌 쪽으로 다 이게 그쪽에서 그 교육을 받는 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매 한 번 예. 할 때마다 교육을 전년도에 교육은 몇 명이나 이수를 하셨죠? 아, 이수요? 스마트가 잠깐만요. 보통 한 248명 정도가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 1년에 거의 250명 가까이 수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분들이 적절한 배치도는 뭐 여기에 있는 평생학습 활동 매니저 이쪽으로 갈 수도 다 없겠네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이분들은 주로 일부는 재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은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에서 이제 여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센터가 많이 운영비는 많이 감소하셨어요? 올해는 좀 그 세액 수입이 좀 적어가지고요. 예산이 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움도 있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또 그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예. 있는데 이 뒤에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을 보면 예. 인원은 2023년도와 인원은 동일해요. 250명. 예.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워크숍에 대한 관계자도 저기도 줄고. 근데 여기 밑에 참가자 워크숍 매식비, 식비가 줄었어요. 네, 줄었습니다. 아예 안 줘요? 예. 이게 그럼 식비는 자부담을 해갖고.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좀 절감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매식비라든가 이런 뭐 재료비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식비는 또 워크숍을 갔는데 식비를 줄였다는 거에서 너무 저도 의아해갖고 이건 어찌게 되신 건지 식비를 이게 큰 뭐 2천만 원, 뭐 5천, 뭐 1억, 2억도 아니고 예. 금액을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식비를 줄이셔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613페이지에도 보면은 평생학습 정기 교육 운영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행사 운영비가 많이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이것도 이제 이게 앞서 교육이 많이 있는 것처럼 경년제 역량 강화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워크숍을 삭감하신 건가요? 한 해는 하고 한 해는 쉬고 이런 건가? 경연제 사업이 따로 있어요. 예, 이건 그래서, 아니죠. 이거는 아닌데 그냥 그렇죠. 이거는 역량 강화 워크숍을 행사 운영비 자체를 삭감하신 거네요. 그렇죠.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경연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여기 평생학습 운영에서도 전년도보다 강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강의 시간 수가. 시간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줄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매년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합니다.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이제 그 설문조사 해다 보면은 원에는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율이 젖어가지고 60% 미만인 경우는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숫자가 좀 적어지는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1년 전에 행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강의에 대한 평가도 다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거를 해서 삭감하거나 다시 절감하거나. 예.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갖고 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서관 쪽에서 648쪽에 보면 독서 동아리 이건 참 좋은 사업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뭐 다른 것도 막 평생학습센터 같이 그런 평생교육도 운영하고 이러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이 사업이 오늘 처음 신규로 편성된 거죠? 24년. 그렇습니다. 아, 운영 방침이나 어떤 식으로 하나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주민 제안 사업인데요. 그래서 주민이 제안하셨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좋은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약 한 3천 명 정도 대상으로 30여 개 정도 독서 동아리를 조성해서 독서 코칭과 토론, 독서 후기 그리고 문집 작성 이렇게 1년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책 읽는 평택시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저기 편성된 금액에 비해서 예. 프로그램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이거를 가지고 이만큼의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굉장히 광범위해요.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고 예.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고 네. 강사분이나 모든 섭외진들도 잘 네. 관리하셔가지고 네.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퍼실리테이터 정도 강사를 초청하고 전체 운영 과정은 사서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 사업의 취지대로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종 도서관장님 하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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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운영, 예, 이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백강좌인데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은 없고요. 네. 제가 이제 한 모임에서 한 5분 이상이 네. 원할 때, 이 이제 사업의 목적은 이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새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그 강사 등록된 분들을 해가지고 알선을 해서 그 강의도 하고 교재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면 다 강의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뭐 여러 가지 취미 과정들인데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5명 이상. 호응이 좋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뭐 취미 활동 올해 예. 뭐 다 예산 다 소진됩니까? 예산이 적지 않아요? 6천입니다. 지금 뭐 앞으로 뭐 해고자 하는 분들이 그게 아니고 예.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소진 다 돼요? 예. 어디 남부북부 서부 보면 어떻습니까? 농촌 지역에 아무래도 이제 그 농촌 지역을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부 지역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부 지역 쪽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안종도서관은 언제부터 보수 들어가죠? 공사. 네, 지금 행정 절차 밟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죠? 설계를 12월 중으로 지금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로 내년도 보고 하반기. 있습니다. 네. 예산을 3개처에서 받는 바람에 조금 그 돈 정리하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행정 절차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공사 자체 들어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예산 공사비는 여기 책정이 안 됐죠. 아니요, 저희는 한꺼번에 다 받았기 때문에 네. 특조금으로 19억, 특조금으로. 그리고 교복 교세로 12억,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으로 15억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마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객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